안녕하십니까, 슈샤인SW 진우입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가 있죠. 짜잔. 제가 이게 늘 신고 있는 이 미네조 스포츠 슈즈 핸드소운의 이 고급 제하 오더 슈즈 3월 7일이었죠. 7, 8, 9에 수주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박수. 제 채널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어데이드 채무결 대표님의 유튜브 채무결이다에서 또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어데이드가 이제 파워스토어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3월 7, 8, 9 금토일이죠. 이렇게 3일간 수주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디자이너분이 직접 오실 겁니다. 히로세상이라고 미네조 스포츠 슈즈의 이제 디자인, 그다음에 제작을 담당하시는 히로세상이 직접 오실 거고, 통역은 제가 다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더 슈즈이기 때문에 기본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단 이제 현장 방문 같은 경우는 예약 고객님이 없으시고 응대가 가능할 때만 이제 진행이 되고, 희망하시면은 뭐 이제 저희가 아마 스케줄표도 한번 공유를 드릴 건데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방문을 주시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거여서. 일단은 근데 나는 이제 무조건 구매를 할 거다라고 확고하게 이제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만 저희가 이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피팅 자체가 좀 깁니다. 피팅도 길고 정해야 되는 사양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모델도 좀 6가지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더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길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예약을 하셨는데 안 할게요가 조금 힘듭니다. 그 MTO 특성상 거래 어렵다 보니까 내가 아직 조금 하고는 싶은데 물건을 보고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장 방문을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방문 주셔가지고 제가 뭐 다른 예약 고객님을 응대를 하고 있어도 제품을 보시는 건 뭐 자유롭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당일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 나는 무조건 오더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갈 거예요. 그쪽에서 예약금 5만 원 결제를 주시면은 예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예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환불이 어렵다는 점, 그래서 무조건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볍게 이제 케어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자, 일단은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제품은 이제 슬러거라는 야구 스파이크를 베이스로 한 제품이고요. 가죽 같은 경우는 컬러나 소재에 따라서 이제 테너리가 조금 바뀌긴 하는데, 블랙에 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무스 레더는 전부 박스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고트 스킨도 있긴 한데, 박스카프에 관해서는 이제 블랙은 바인하이머, 독일 테너리죠. 유명한 바인하이머사의 테너리의 박스카프를 사용하고, 네이비란 브라운이 제가 알기로는 듀프일 겁니다. 에르메스 산하의 아주 명 테너리. 그래서 가죽의 퀄리티 자체는 사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미네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프러버가 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프러버는 이 소모품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리페어 샵에서도 그 교체가 가능하니 웬만하면 이 소모품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에 하나 전창 교체, 올솔 리페어를 해야 된다 하면은 대단한 자신감인데 자기밖에 못 한다고 하셨어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웨이스트 부분, 여기 파놓은 부분이 굉장히 날렵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핸드손 웰티드로 제작된 제품이다 보니까 좀 이게 형상 자체가 일반적인 리페어 샵에서 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창 교체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히로세상 말씀으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의뢰는 없었다. 이 부분이 항상 이제 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아치 부분이. 근데 전창갈이라는 게 예. 뭐 신는 횟수에 따라서 예.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예. 그래도 기본 한 3에서 5년 정도의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와, 근데 저는
한 15년 넘게 신고 있는 구두도 전창거리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프라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하프라바만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도 전창 교체를 할 정도로 가기에는 예, 그쵸,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근데 제가 막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창가리까지 신으시기가 더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거 이 바이나이머사의 박스카프는 이제 가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모공의 촘촘함이 좀 남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프 중에서도 박스카프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미네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라스트는 이제 동일하거든요, 모델마다. 근데 이제 그런 들어가는 디테일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디테일에 따라서 같은 라스트인데 그 같은 라스트라고 추측이 안 되는, 실제로 제품을 보면 그런 디자인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결이다 채널에서 오더를 할 때 막 슬러거를 하는지 크랭커를 할지 되게 고민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쪽에 띄워드립니다. 예, 하실 수 있죠. 예.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마 모델이 6개나 있고 인스타도 보신 분들을 있으시면은 되게 뭘 어떤 거를 해야 할지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인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좌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는 바는 셋업을 좀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수트가 됐든 아니든, 그래도 조금 더 수트에 가까운 셋업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사실 슬러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슬러거는 이 야구화의 이 앞쪽에 모아지는 이 디테일 때문에 조금 스트레이트 팁 슈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셋업을 입고 조금 너무 클래식 말고 살짝 영한 수트를 입었을 때 뭔가 신발에서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실 때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슬러거는 저는 그래서 저희 그 ACC 안에서는 저랑 유승님이 가장 아이비를 많이 입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비도 되게 많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 모델을 처음 구매하는 거기도 하고 해서 했었습니다. 실제로 히로세상 말씀에 의하면은 가장 처음에 구매율이 높은 제품. 그리고 막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사실 정할 게 많기는 해요. 아웃솔 부분 컬러는 뭘로 할 건지, 끈 색깔도 고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가 이제 파츠가 다르다 보니까 가죽의 소재감을 이 두 개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스웨이드로 하고 얘는 스무스레도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재미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좀 너무 고를 게 많은데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사실 그 미네조 스포츠 슈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참고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슈즈의 디테일이다 보니까 좀 색깔로 놀아도 맞아요. 이게 막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다면 오히려 멋있죠.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제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은 사실 이제 구두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나 이제 구두 좀 잘 모르고 좀 입문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은, 구두 제법은 크게 정말 대충, 이거 댓글 걸지 마십시오. 정말 대충입니다.
이렇게 해도 태클 거실 분은 태클 보시겠죠. 정말 대충 말씀드려서 4가지 정도 제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이제 노르웨이전이나 뭐 모카시냐 이런 건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4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멘티드 말 그대로 접착이죠. 아웃솔과 어퍼를 그냥 접착으로만 하는 방식. 운동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가 있고 두 번째는 블레이크 제법은 접착을 한 거에다가 그냥 이제 박아버리는 거 미싱으로. 그다음에가 구디어 웰트 흔히 요즘 되게 마케팅으로도 많이 나오죠. 구디어 웰트 제일 위에가 핸드소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블레이크랑 시멘티드는 제껴두고 구디어 웰트랑 핸드소운을 볼 건데 유승님 어느 제법이 더 오래된 제법일까요? 오래된 걸로 치면 핸드소운이 더 오래돼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옛날에는 구두를 만들 때는 손으로 다 손바느질로 만들어졌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손바느질로 웰트화를 만들던 거를 머신으로 하게 된 게 구디어 웰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본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반적으로 블레이크 몇십 개 나올 때 구디어 웰트가 하나가 나오고 근데 그 구디어 웰트가 몇십 개 나올 때 핸드소운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 정도로 효율이 안 좋아요. 근데 자 그러면은 손으로 만드는 게 뭐가 장점이야가 되겠죠. 자 구디어 웰트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 제어로 가면 유럽, 미국 제어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알든이 있죠. 프랑스로 가면 뭐 제이미 메스통도 있고. 제이미 메스통 사실 모카신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은. 자 그다음에 노르웨이전까지 확장하면 프랑스에는 이제 파라부트도 있죠. 그다음에 영국으로 가면은 트리커즈, 뭐 처치스 대부분의 이제 그 노스햄프턴의 크리코에덴 존스도 그렇고 에서 하는 게 이제 구디어 웰트죠. 근데 그 브랜드들도 뭐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전부 원래 처음에 핸드소운이 스타트였는데 결국 이제 구디어 웰트로 다들 이제 메인 생산을 하고 있고 트리커즈 같은 브랜드도 그렇죠. 트리커즈는 게다가 대단한 게 지금도 오더슛을 받아요. 비스포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비스포크가 핸드소운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라인업에 따라서는 핸드소운 그러니까 그 브랜드 안에서 최고급 이제 단계에 있는 제법이 핸드소운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 핸드소운이 고급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 요즘 말 많죠. 알든도 가격 또 오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구두를 처음 입문했었던 한 15년 전 내는 에드워드 그린도 사실 100만 원 언저리 100 조금 주면은 이제 10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은 총록도 그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200만 원 넘죠. 예, 200만 원 넘고 한데 물론 이제 그 브랜드가 여태까지 쌓아온 헤리티지나 그런 거를 이제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죽의 스펙이라든지 제법적으로 미네조 스포츠가 좋으면 좋지 뒤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핸드소운 웰트 그러면은 구디어 웰트랑 핸드소운 웰트는 구조가 똑같은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라고 할 수 있죠. 자, 구디어 웰트는 기본적으로 그 미싱으로 이제 웰트랑 어퍼를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미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따라락 봤는데 이 고정이 돼야 돼요. 핸드소운은 웰트 띠를 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늘로 깨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박는데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야 되면은 이 웰트가 붙어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고정을 시키는 게 이제 립 테이프라는 게 들어가요. 이제 웰트 테이프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뭐 브랜드마다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면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착화감에 영향을 많이 줘요.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접착제로 붙여놓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이것도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알든 같은 브랜드는 아직 좀 옛날 방식의 구디어 웰트를 하다 보니까 이 깊이가 깊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웰트랑 그 어퍼를 아웃솔 붙이기 전에 이 공간감을 이제 메꿔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공간감을 뭘로 메꾸냐면 고급 제한은 다 이제 코르크로 메꾸는데 당연히 코르크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은 이 굴곡, 이 접히는 여 움직임이 조금 둔해져요. 그래서 핸드손이랑 구디어 웰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길들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핸드손의 최고 장점은 그만큼 쓸데없는 볼륨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약간 디자인의 취향의 영역이라서 제가 막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제 핸드손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유려한 디자인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치를 이런 식으로 좁힌다든지가 가능해지죠. 훨씬 용이하게. 구디어 웰트는 요즘은 그래도 기술의 발전이 좋아져가지고 가능은 하나, 핸드손만큼 정교하게 하기에는 훨씬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핸드손의 최대 단점은 비싸다. 저희 189만 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일본 판가보다는 당연히 비싸죠. 왜냐면 이제 관세랑 이제 배송비가 있고. 근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 일단은 이 미네조 스포츠 슈즈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막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도쿄 가서 내가 이걸 브랜드를 한번 맞춘다고 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공방이 있는 곳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점이랑, 그리고 매일 오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물론 이제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크게 없으시겠지만은, 그런 모든 이제 가치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내 이제 재화씬에서 좀 더 이제 소비자들도 훨씬 더 다양한 구두를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제 정말 고급 재화 구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핸드손 웰트도 요 기회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189만 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절대적으로 비싼 금액은 맞는데, 핸드손이 아닌 구디어 웰트로 나온 제품들도 지금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이제 단순하게, 물론 퀄리티가 모든 건 아니지만 퀄리티적으로 전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300만 원 정도 하는 구두보다도 나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가죽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실물을 보셔야 더 대단한데, 이런 스티치의 섬세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부분은 요 싱글 스티치를 3개 친 건데, 싱글 스티치가 이렇게 힐컵을 타고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싱글 스티치를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셨는데, 이 스티치 간격이 엄청 깔끔해요. 이런 게 이제 MTO에서 볼 수밖에 없는 디테일이긴 하죠. 그리고 좀 여담인데, 아까 그 히로세상이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랑 이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부부가 하세요. 그래서 이제 히로세상 남편분은 라스팅이랑 그 웰티드, 핸드손 웰티드를 담당하고 계시고, 아내분이 이 스티치를 전부 담당하십니다. 아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봉제장인이시고, 남편분이 이제 이런 라스팅이랑 이런 핸드손 웰트라는 이제 좀 고도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뜯어볼수록 멋있어요. 뜯어볼수록 멋있죠. 그리고 이거는 모델마다 좀 다른데, 제가 그 영상 저희 채무결이다 채널에서도 얘기했던, 모든 모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심리스 힐인 모델도 있고 아닌 모델도 있는데, 이 심리스 힐이 주는 이 유려함, 섹시함. 그래서 지금은 광을 다 지어서 그런데, 광이 났을 때 더 이제 그 빛을 발하는데,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라인이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신을 때도 체감을 많이 하고, 굉장히 내가 섹시한 신발을 신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캐주얼이야. 근데 여기를 보는 순간 드레스야. 그래서 히로세상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캐주얼, 드레스 다 와라 이거예요. 다 커버 쳐줄게 라는 게 이 신발의 궁극적인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크래프트적인 공예품 같은 신발인데, 물론 디자인의 호불호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부분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의 이런 그 미적 감각이랑 비슷하신 고객님들, 공감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다면 오셔서 정말 많이 좀 봐주시면, 요번에 꼭 오더를 안 하신다고 하셨더라도, 한번 예, 한번 보시는 거, 예,
하고 저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좋은 신발을 언젠가는 나도 신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 동경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구두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이렇게 하시는 좀 연령대가 좀 아직 어리신 그 고객님들도 오셔서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단정 오더를 하지 않으셔도 저도 그랬었고 저도 뭐 사실 저는 시드님을 이제 촬영을 같이 예. 했었으니까 예, 그때 당시 얘기로만 듣고 방문을 하고 예, 실제로 보고 나니까 보고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보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즐겁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저런 스포츠화 베이스의 슈즈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쵸 흔하진 않죠. 뭐 다른 브랜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시는 브랜드가 있다면,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과 동시에 전 또 히로시상 직접 만나뵀었잖아요. 예, 그 옷 입고 있는 스타일과 그 음. 분위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구두 좋아해서 뭐 이거 이 정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냥 이 뭐라 해야지 그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네. 이해와 그리고 지식과 그 취향이라는 게 그쵸 되게 명확하셔가지고 약간 좀 예, 말씀을 그냥 나누고 듣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입고 계신 옷도 막 그쵸. 로로피아나 데드스탁 원단을 구하셔가지고 테일 맞춤으로 맞춤은 그쵸. 옷을 입고 계시고 막 셔츠나 바지나 이런 거 하나도 안경이랑 시계 하나까지. 그쵸. 근데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고급 브랜드의 디렉터가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결국엔 브랜드에 큰 영향을 아 미친다고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좋죠. 중요하죠. 그래서 와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 분이 되게 그러니까 이 디렉터님 자체가 멋있어요. 옷을 진짜 좋아하시고 잘 입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큰 경험? 물론 이제 이야기 많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도 이 분의 스타일링이 엄청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예, 요번에 어떤 스타일링을 하시고 오실지. 옷을 진짜 잘 입으세요. 음면이 올라와 있었네. 제가 이거 진짜 어제 사실 액시던트가 있어가지고 주방 세제가 튀어가지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이 박스 카프는 정말 예민한 카프 중에 하나이기도 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관리가 까다롭고 그런 가죽은 아닌데 그 기성 브랜드에서 박스 카프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여러분 거기입니다. 제임 웨스통의 박스 카프가 굉장히 유료하고 그다음에 존 로브는 옥스포드 카프라는 거 사용하죠.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카프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공부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존롭 하면 유명한 거 있죠. 뮤지엄 카프. 뮤지엄 카프 같이 이런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깔롱을 부리는 가죽은 확실히 이태리가 그렇죠. 예, 잘해요. 근데 뭔가 절제되어 있는 그 아름다움은 확실히 프랑스나 독일 테너리가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고 사실 이 정도 급까지 오면은 퀄리티가 어떤 예 저떤 예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죽도 예, 여기서부터는 취향이에요, 진짜. 정말로 말 맞다나 그런 겁니다. 이 정도 가격대인데 퀄리티를 논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져오면 그건 이제 편집의 문제인 거죠. 그런 걸 만약에 편집해 온다? 이 신발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쇼룸 오셔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발 매일 신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제가 거의 매일 신고. 그리고 일단은 뭐 족형이야 사실 개인의 이제 발의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이 아시안 아시안의 족형에 굉장히 좀 포커싱이 많이 된 구두인 것 같아요. 그 사실 히로세상이 타 채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걸 봤는데 미네조 스포츠 슈즈라는 브랜드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히로세상은 원래 저기거든요. 그 원단 회사의 영업 사원이셨어요. 원래 옛날에 영업 사원이셨는데
뭐 여러 가지 영업 일도 자기한테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구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매니아였는데 그냥 수집하고 쉽게 말해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이 길을 가야겠다 해서 구두 장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구두 장인이 되고 나니까 구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구두를 안 신게 되더래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구두라는 건 결국 앞쪽에 이제 심이 들어가고 뒤에도 심이 들어가는데 내 족형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신발. 그 완벽한 건 없지만 너무 안 맞는 신발들은 모양이 예뻐서 사도 결국은 발가락이 닿아서 아프다는 거예요. 심해. 그렇다고 뭐 비스포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두를 안 신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구두 장인인에도 불구하고 비스포크 장인인데 그래서 내 거를 할 때는 발가락이 아프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아카이빙을 모으면서 만난 게 19세기였나 19세기 말 정도였나 예 귀족들이 사이클을 할 때 신는 운동화를 데드스톡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거는 발가락을 절대 아프지 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디테일이다라는 걸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거기서 그래서 스포츠 슈즈를 모으기 시작하셨고 스포츠 슈즈의 디테일을 위에 드레스 구두의 제법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오게 된 브랜드가 미니즈 스포츠 슈즈고 그래서 발가락만큼은 아프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신어보시면 알아요. 이 라스트가 여기에 공간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간감이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앞쪽에 코 쪽에 이제 공간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 운동화 그러니까 조금 오버를 하면 운동화를 신는 느낌인가라는 싶은데 치랑 힐 커브에 확 잡아주니까 여기는 또 드레스 구두죠. 고급 드레스 구두를 신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등이랑 볼이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등이랑 볼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을 좀 높이고 볼을 좀 넓히고 줄이는 건 어렵겠지만 넓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내가 족형적으로 고생을 해서 조금 고급 슈즈를 신지 못하는데 한번 이참에 이 기회에 한번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지 않나. 그런 착화감적인 부분에서 히로 세상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제 힐컵이 편하고 역시 앞쪽에 공간감이 있으면은 신는데 그렇게 막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슈즈 베이스다 보니까 이 레이스 홀이 많잖아요. 그렇죠. 레이스 홀이 많은 신발이 단점도 있어요. 귀찮아요. 풀고 이제 신고 하는 게 귀찮고 한데 엄청난 장점이 홀드력. 그래서 신고 벗는 거에 그 귀찮음만 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면은 벗는 건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잠깐 위에만 이게 풀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열면 되니까. 이제 풀 케어를 할 때 좀 귀찮죠. 다 풀어서 뺐다가 다시 꽂아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홀 레이스가 많은 분 확실히 그 운동화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홀드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드레스 구두 같은 신발에서도 느낄 수 있다. 저기 그런 것도 돼요, 신님. 만약에 구두는 어쨌든 예. 해발 6홀 예. 뭐 정도, 예. 8홀 정도가 예. 맥스잖아요. 예. 양쪽 합쳐서.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발등이 저거는 어쨌든 내가 끈을 살살 묶으면 네. 발등의 여유감도 더 뭐라 해야 되지? 조절이 가능한 건데 발끝부터 거의 예. 발목 올라오기 전까지 예.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렇게 이 높이 때문에. 네네네. 그 길이가 기니까 왜냐면 보통 이제 동양인 발은 저희 이렇게 솟는 케이스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일반 기성 구두는 사실 예. 앞쪽까지 토 부분이 좀 기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미 깝깝해서 못 신는 감이 있는데 슈 홀이 많은 걸로 그런 차이도 나올 수 있어요. 차이가 물론 나죠. 왜냐면 벌리면 더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신을 때도 확실히 레이스가 많은 신발은 이 허용 범위가 크니까 패턴적으로 그 지금 유승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되게 이거 세봉님이 전에 한번 세봉님 발이 엄청 크시잖아요. 맞아요. 신었죠. 이게 265인데 물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세봉님 발이 290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노트님은 오 마이 돼요. 들어갈 것 같아라고. 이 공간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막
다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공간감의 그 우수함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얘기하는데 세봉이 형이 약간 좀 전형적인 동양인 그쵸, 그 그쵸. 다리거든요. 예. 발볼이 좀 넓고 예. 등도 좀 음, 빠르게 올라가는 예. 느낌인데 솔직히 사이즈로 치면 거의 20 사이즈가 음, 작은 신발인데 그쵸. 왜냐면 보통 90을 신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들어가는 그 감 자체도 옆에서 봐도 음, 억지로 막 작은 신발 꾸겨놓는 느낌. 맞아요. 저 길이를 제외한 저 앞부분만큼의 공간감은 예, 맞아요. 부드럽게 들어가. 그 정도로 이제 그 공간감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칼바리 신부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거는 이제 예. 칼바리 신분이 막 근데 아마 라스트에 이런 등이나 볼 수정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오셔가지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히로 세상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 말이 되게 많네. 일단은 가죽 보세요. 박스카프니까 이 크림밖에 안 했는데 이 은은한 강이 이제 카메라에 당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웰튼 핸드손인데 아웃솔 이 스티치는 머신 스티치이긴 해요. 요 스티치가. 근데 머신 스티치를 이렇게 안쪽에다 박아서 할 수 있다고? 사실 솔직한 말을 하면 안 보여요. 그치, 안 그러니까 보이지. 그냥 육안으로 그냥 예. 얼핏 저 신발을 보면은 예.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냥 맞죠? 시원하게 얘기하면 그냥 붙인 신발 같아요. 그쵸. 아웃솔을. 근데 딱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여각으로 아치랑 보면은, 딱 예. 들어간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요 가격을 보면 요 저기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그쵸. 가죽이 말려서 저 어퍼랑 아웃솔이 음. 붙을 수 있을까가 되게 아주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디자인 의도로서 위에서 이렇게 신발을 내려봤을 때 웰트가 안 보이게 제작이 됐어요. 이 신발은 아주 섹시한 신발이다. 섹시하다는 말 몇 번 하는 거지. 그런 신발입니다. 그런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태나 쉐입은 전체적으로 운동화 같다라는 예.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쵸. 그냥 베이스가 거기 맞아요.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저 신발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유려한 신발이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신발의 특징은 앞코에 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레드윙 저희도 판매했었던 백맨 플랫박스처럼 앞에 심이 거의 없는 느낌인데 근데 완전 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 이 모양을 지탱해주는 부분 약 살짝 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완전 앞쪽에. 예. 근데 요 뒤쪽은 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제가 샤인을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네조 같은 경우는 브러싱 베이스의 샤인을 하면 굉장히 예쁘다. 그러니까 보통 앞코 쪽에 집중을 하는데 얘는 힐컵이 워낙 섹시하다 보니까 힐컵 베이스. 지금 이제 광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네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은 이제 느와르 왁스만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 미로글로스도 사용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 신발은 미로글로스를 쓸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엄청나게 이제 제 주관과 감각적인 얘기여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비유드린 게 얘는 백열 전구고 광이 얘는 LED예요. 근데 쨍한 느낌은 확실히 LED가 좋겠죠. 선명하고. 근데 감성은 누가 뭐래도 백열 전구다. 그 이유에서 제가. 근데 이거는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저의 이상은 얘 100%의 작업이 이상이긴 해요. 항상. 근데 슈샤인을 하시면은 결국은 이제 그 쨍한 분위기도 결국은 느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럴 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찾은 거죠. 얘랑 얘를 이제 하이브리드를 해서 백열 정도의 감성을 남기면서도 이제 뭔가 이제 쨍하게 코팅이 된 느낌으로 해서 레시피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대 2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느와르 8, 미로글로스 2 7대3 정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레시피로 해요 저는. 근데 얘는 가죽의 그런 본연의 강택감이라든지 마인하이머의 박스카프의 유리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얘 100%로 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베이스를 쌓아가지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그 베이스 잘 안 쌓여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방법 괜찮으니까 베이스 한 대만 이 왁스를 도포를 한 다음에 브러싱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사이사이 작업에 브러싱을 예. 넣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쌓으실 때는 그냥 예. 두세 번씩 이렇게 쌓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모공도 메꿔주면서 일종의 이제 접착 역할을 해요. 접착제 역할을 수행을 해요. 왁스가 좀 더 이제 뭐라 그러지? 가죽 표면에 잘 달라붙게 브러싱을 하면. 근데 여러분 100%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따라했는데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죽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커리어적으로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구 물론 중요한데 이 도구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고른 것도 있어요. AI가 구두는 못 닦을 거잖아라는. 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재능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게 재능이죠. 예, 진지하게 한번 슈샤이너. 예, 길을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이 지금 말하는 부분이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로 이거를 처음 제가 이제 프로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자료가 없었어요, 진짜 국내에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진짜로. 자료도 없고 이거를 뭐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어려움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노하우도 그냥 저는 다 공개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그 수량을 얼만큼 채우냐의 싸움이긴 해요. 경험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놀랍게도 저도 지금도 실패하는데요. 잘 안 되는 거 있고 끝이 없어요. 같은 구두를 하는데도 퀄리티가 좀 다른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다시 본론을 돌아가서 제가 느끼기에 제일 이제 케어랑 이런 부분에서 일반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브러싱이라고 봐요. 브러싱의 횟수가 부족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만큼 브러싱이 중요합니다. 진짜 해보시면 알지만 힘들어요. 생각보다 고됩니다. 예, 그 저도 하다가 반대쪽 똑같이 할 수 있나?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밸런스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스토이크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영상 찍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작업을 보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버릇이 있어요. 왼쪽 할 때는 오른쪽 할 때의 버릇.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 이제 좀 수정을 해 나가면서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두는 뒤꿈치가 이제 디자인적인 그 실루엣적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좀 뒤꿈치를 집중적으로 왁스를 그리고 왁스 도포도 여러분 그 편집이 돼가지고 막 되게 짧게 하는 것처럼 느끼시면 맞아요.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양을 여러 번 거의 이 작업만 한 20분 해요. 보통 한 20분, 25분 정도 그 정도, 이 영상이 작업, 올라가는데 실제 작업 시간을 치면 1시간 그쵸, 1시간 넘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제가 3분의 1로 줄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뭐 의도해서 줄인다기보다는 음. 어쨌든 이제 반복되는 작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좀 혹시나 보시는데 근데 이제 풀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시원하게 노편집으로 이거요? 아니 사실 이거는 노편집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다음에는 진짜 그냥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작업하는 거 풀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 제가 옛날 영상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영상들은 퀄리티가 좀 제가 아이폰으로 찍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이 왁스를 도포하는 포인트는
모공이 메꿔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보통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뭉쳐지고 베이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 처음 제가 할 때는 짚잖아요. 한번 이게 동글동글 마른 다음에 이제 핀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동글동글은 포인트에다가 왁스를 도포하겠다는 거고 피는 거는 그라데이션이에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을 가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밑쪽에서 시작이 돼요. 밑쪽에서 위로 퍼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자로 피는 게 이렇게 필 때도 있고 이렇게 필 때도 있는데 이런 건 진짜 감각. 이렇게 피는 건 당연히 이쪽 이 광을 주기 위해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옆이죠. 약간 쉐입에 따라서 예, 그쵸. 손님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네.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의식은 하는데 무의식인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맞죠? 이 그거 이상의 어제 그건 내 맞는 말인데 틀린 말 같은 거. 맞는 말인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네조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신발이니까 닦기도 워낙 많이 닦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라는 게 이미 제가 굳이 막 엄청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감이 있으신 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감각도 샤이너들마다 되게 다른 게 저는 베이스를 쌓아놓고 천은 다듬는 용도인데 어떤 분들은 베이스 되게 조금만 하고 천으로 베이스를 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면서 그냥 내가 더 나은 쪽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 천으로 베이스를 쌓는 감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내가 힘들어도 손으로 좀 더 베이스를 쌓자라는 걸로 시프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은 쉽지 않은데 일본은 이제 다양한 샤이너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천으로 하는 거에 저의 포인트는 첫 번째 찍어서 할 때는 일단은 전체를 빠르게 제가 베이스를 쳐놓는 게 일단 강을 낸다. 그러니까 모양을 일단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다. 윤곽을 잡고 두 번째부터는 뭐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찍잖아요, 여러분. 찍은 다음에 저는 중지에만 왁스를 묻혀요. 요 단계에서 중지에만 왁스를 묻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컨트롤,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다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물을 묻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다듬은 거를 같이 이제 검지 중지를 다 사용해가지고 다듬는 거예요. 똑같이 중지만 해가지고 이 끝부분.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의 조건은 이 밑에서부터 위로 떨어지는 이 강의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빛이 흘러갈 수 그쵸. 있는 길이 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완성 단계를 향해서 다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작은 차이가 이제 프로랑 아마추어를 나누는 디테일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듬는 단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있을 브러싱도 있고 한국 표현이 없는데 일본 표현은 미즈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로만 가지고 이제 다듬는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기준으로는 화면이 지금 어떻게 나오지? 되게 반짝반짝하게 잘 나오나요? 네. 근데 좀 작게 나와서. 화면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마 일반 분들 보시면 충분히 모르겠다 아닐 수도 있는데 광이 나고 예쁜데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저의 기준에서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거예요. 할 게 많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오늘은 제 신발이고 해가지고 제가 빡세게 하지도 않았고 요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브러싱. 이 브러싱도 다양한 브러쉬를 써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인데 디지털 브러쉬도 쓰고 말털도 쓰고. 근데 디지털이랑 말털은 무조건 쓰진 않아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왁스를 좀 도포를 했기 때문에 그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과 말털을 사용해요. 지금 말털. 근데 이 단계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브러쉬, 그러니까 디지털이랑 말털은 무조건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브러쉬는 좀 이따 등장하는 캐시미어 브러쉬, 사냥털 브러쉬는 무조건 사용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는. 그러면 이제 브러쉬의 마찰에서 그 이 박스카프의 특징인데 모공 하나하나에서 광이 사사삭 올라와요. 약간 반짝거리는 유리 조각. 그쵸, 맞아요. 예, 그 느낌.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냥털에 물을 묻혀가지고 썼어요. 물론 2단계에서도 경계선을 지우는 것도 있는데 경계선도 지우는 동시에 이 가죽 표면에 있는 왁스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을 묻혔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왁스를 좀 굳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광이 한 번 더 좀 쨍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찬반이 나뉘는 게 이제 이 왁스 베이스 한 데는 브러싱 안 하는 파와 하는 파가 나뉘는데 저는 하는 파. 이게 비밀 병기인데 이거는 꼭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리퀴드 왁스라는 건데 저 요즘 이거 마무리 할 때 쓰거든요. 리퀴드 왁스랑 액상 타입이고. 예, 액상 왁스. 물이랑 같이 해서 이거는 저겁니다. 원모 샤인. 그래서 얘는 왁스가 녹이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쌓는 게 아니라 녹이는 애여서 세게 쿡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그냥 부드럽게 만든. 네. 그냥 쌓아놨던 거를. 그렇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선을 맨날 부순다고 하시죠. 그렇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빠르게 전체에 그냥 경계선 쪽에만 하다가 조금 왁스가 이제 증발하고 녹았다 싶을 이제 없어졌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층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원래 유료로 제가 돌려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좀 저한테는 저거였어요. 이 골치 아픈 제품이었어요. 이게 선물 받은 건데 무첸 케어라는 카페에 이제 부매니저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래서 되게 쓰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전 딱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쓰기는 좀 애매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왁스에 녹이는 성분과 물에 이제 왁스의 표면을 굳히는 그 작용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고객님 신발이면 여기도 뭐 이제 다듬고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제 신발이라서 그런 거 안 하고. 요시. 네.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옵션이 4가지가 있습니다. 파이핑 옵션이라고 해서 이 슬로건은 아닌데 이제 러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핑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식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왜 파이핑이 옆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왜요? 가죽의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한 디테일이었어요. 원래는 최초의 런닝화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브랜드 로고로 녹여낸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런 모양이 다 로고 조금 비묘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많잖아요. 그게 이 상하의 이제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아식스, 오니즈카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한 디테일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파이핑이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난다. 5만 원이었나? 5만 원이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저희 편집자님께서 올려주실 거예요, 가격을. 파이핑이 있고 그다음에 펀칭이 있어요. 펀칭은 이제 가죽에 이제 펀칭 디테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벨크로 플랩 끈 대신에 벨크로를 할 수 있습니다. 벨크로 플랩의 옵션이 있고 이렇게가 이제 구두의 디테일을 바꾸는 옵션인데 그거 외에 이제 부속 옵션으로는 몇 번 이거 등장했던 이 슈트리 오리지널 슈트리가 있습니다. Made in England, Made in UK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낭만 있게 손으로 이제 쓰여지는 건데 여기 이제 부속 옵션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네. 미네조 오리지널 라스트의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되는 슈트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옵션인데 뭐 제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하긴 그런데 굳이 뭐 꼭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있긴 한데 근데 예뻐요. 중요합니다. 예, 슈트리가 예뻐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뻐야죠. 예, 예쁘고 저는 뭐 꼭 보관을 슈트리를 꽂아서 하라는 판은 아니어가지고 뭐 보관 때문에 이걸 산다라는 거는 좀 저는 맞지 않긴 한데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같이 꽂아서 보관을 하면 이쁘다. 중요하죠. 예, 확실히 미네조 제품에 슈케어를 할 때 있으면 편하긴 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슈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편하긴 해요. 근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좀 큰 돈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념품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슈케어에서 오늘 꽂아놨는데 제가 제 인스타 팔로우 되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벗어놓고 찍은 사진도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벗어놨을 때 그 에이징이 된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의 에이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름 잡기. 주름 잡힌 게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인 좀 구두랑 좀 다른 확실히 에이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스타킹이 형태가 있어서 에이징이 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발에 딱 예, 껴서. 예. 그 데님 자켓의 팔이 여기 허니콤 같은 느낌으로 그런 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물론 전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에이징을 보는 재미도 너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려가지고 금방 처분을 하실 분들은 추천 절대 안 드리고 정말 이제 내가 평생도록 함께 갈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한쪽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 이 부분. Sunlight dances on the balcony as I wait for